관저 앞의 상황을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7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공수처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진입까지는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 시도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진입로에서는 관저 정문 앞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상당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입로 앞에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금 체포 반대, 불법 영장이라고 외치며 지금 막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지지자들을 막아서면서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력을 총동원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보다 훨씬 많은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의 경력을 관저 주변에 배치 넣은 상태입니다. 이제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가 얼마나 빨리 공수처 검사들의 관저 진입을 허락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요. 군사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없다는 지금 보시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화면은 예외로 대통령 한다고 관저를 공수처 직원들이 열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하얀색 문이 대통령 그 한남동 관저 정문인데요. 지금 검은 옷을 입은 공수처 직원들, 수사관들이 이 하얀색 문을 열고 방금 전에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좀 원활하게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그러니까 그 관저의 외곽을 맡고 있는 거는 서울 경비청 산하에 있는 202 기동단이 일단 맡고 있는데 이 지금 관저 안쪽부터 실제 관저까지는 경호처 담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는 일단 경호처가 그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단은 절차를 말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수색영장을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일단은 경호처가 일단은 따르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일단 경호처가 일단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 소재를 좀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 관저에 있는 걸로 사실 알려져 있지만 관저에 어디 있는지 사실 그 지금 대통령 관저가 사실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약간 돌아서 그 건물이 일단 있는 사안인데 이 안에 이제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일단 먼저 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공지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지금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었고, 시도였고. 네, 지금 현 시간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시작했다고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안쪽에 이제 경호처 인력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대치가 이어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일단은 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박종조 경호처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문을 열었다, 관저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순순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대통령 그 경호처가 위에 그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 위에라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이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에 관련된 부분을 경호처가 어떻게 판단할지 요구에 좀 일단 좀 관건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의 위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도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저항을 하거나 이거를 방해하거나 이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는 일단은 그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원래 그 처음에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예의를 일단은 지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그거를 일단은 존중하겠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일단 참고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뭐 그 수갑을 채운다거나 이럴 거는 아닌 것처럼 아닌 걸로 일단 예상은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 예측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파악되는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좀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철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새해 첫날 기자들 출근길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문을 걸어 잠그는 것부터가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철문을 지금 열긴 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저 철문이 열릴 수 있을까? 그 전까지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대들의 어떤 뭐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생각보다는 좀 원활하게 이 관저 철문까지는 열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쪽도 지금 열리고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희 기자가 보시기에는 지금 이 철문이 열리고 있는 장면 자체가 경호처가 좀 순조롭게 협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예,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이 세 차례 압수수색도 다 거부했잖아요. 네. 그것을 할 때도 보면 대통령실에서 아예 출입 자체를 일단 막았었거든요. 그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담당자가 와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자가 그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해서 뭐 군사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계속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문을 일단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영장에 순순히 약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약간 보인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공수처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 문을 열지를 못해서 그동안 출석 요구서도 송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뭘 불응한다 만다 얘기를 할 텐데 보내도 수치를 거부하고 뭐 수임 불명으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저 관저에 출입문이 열려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지금 집행을 어쨌든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예. 경호처의 뭐 직원들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이전에 나와서 오늘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 가로막으면 뭐 직무유기나 특수공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낸 것 등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1월 1일에 그 출근길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이제 앞서 작년 말에 그 국회에 나왔을 때 오동훈 처장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경우에 그 경호처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호처 물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뭐 대통령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의 휴대 및 사용도 어떤 요건에 따라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공무는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데 내란 외환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현직에서도 소추가 될 수 있는 그 불소추 특권의 예외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거기다가 수색영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인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지금 당일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화면대로 관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공수처 수사관들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지금 내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정문의 모습인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앞서 좀 입장을 한 것에 이어서 경찰들도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일단은 그 기동대는 일대 관저 앞에 있는 시위대나 이런 충돌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막는 역할을 좀 만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네. 그 관저 안에 들어가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수대나 이런 그 경찰들 그 수사관들이 일단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진행 절차는 공수처가 확보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좀 관심이 되는 게 최상목 권한당이 어제 이제 그 시무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무식이 있으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그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국무위원들 반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좀 주문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 직원들도 사실은 지금 국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그런 지금,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철문 뒤에 언덕 쪽에서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입니까? 누구로 좀 추정이 되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통 이제 경호처 직원들은 저런 복장을 하지는 않고요. 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관저 안에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이지만 경찰도 일단 있습니다. 그 101 경비단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경찰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이 가서 약간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경찰 인원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 관절 온 다음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 인력도 좀 배치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력이 지금 경찰인지 아니면 수방사 병력인지는 일단은 잘 파악은 되진 않는데 일단 복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경호처 직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화면 가장 상단 중앙부에서 차량이 한 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공수처장이 이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예의를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 네. 의미 역시는 이제 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이동하는 관련돼 있어서 보통은 이제 공수처의 차량이 아닌 대통령의 전용 차량,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대통령 그 관저에는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말 그대로 전용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제 경호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향후 이제 공수처로 이동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준비를 하는 상황으로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전용 차량이라면 저게 관저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태우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공수처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일단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서 순순히 일단 따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차량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과천으로 있는 공수처로 바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기가 일단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강현섭 기자가 한 가지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셨던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는 저희가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좀 이른 아침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을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경찰은 10일 그리고 검찰은 20일 동안 그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 기간은 그러니까 구속 기간 안에 체포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을 0시에 하든 23시 59분에 하든 어쨌든 그 시작된 날을 첫날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을 1시간이라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는 이제 윤 대통령을 좀 충분히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1시간이라도 더 좀 조사 시간을 벌겠다. 이런 차원도 있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 그 아까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영장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 과정 다시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현직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 상황인데요. 체포영장을 일단 그 공수처 검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이나 그리고 체포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복사본은 피해자 본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사된 체포영장을 교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 방어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면 바로 어떤 구금 시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조사를 받는 공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윤 대통령 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진짜 거의 사상 초유의 어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 윤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조사 기간이 좀 길 거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로 그 압송을 해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전 8시 2분에 관저를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전 8시 2분에 관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6시 14분경 이제 공수처에서 출발한 수사관들이 약 1시간 이후인 7시 20분쯤 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경호처와 협의를 한 40여 분 동안 하고 나서 8시 2분쯤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얀색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수사관들이 진입을 했고 지금 안쪽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시 14분쯤 공수처를 출발한 수사관들이 1시간 후쯤인 7시 21분경 도착을 해서 경호처와 한 40여 분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했고요. 8시 2분쯤에 이제 담당 검사가 이 안으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